서경별곡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스캔해서 보자니까 너무 배경 그림이 진해서 그냥 백색 종이에다가 백색 종이? 백색 문서, 빈 문서에다가 그냥 타이핑해서 따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작품 제목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경별곡. 자, 제목에 나와 있는 요 서경이 이 작품에서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구나. 일단 요거 하나 일단 잡아주시고, 그냥 현재 그냥 평양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관동별곡을 일단 배우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그 별곡이라 그러면요, 이게 구별할 별자거든요. 구별될 별자, 다른 거가 구분된다. 중국의 음악과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평양이라는 지역도 조금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그 고려 시대의 평양의 명칭이 서경입니다. 근데 요 서경이 당시에 약간 좀 제2수도, 현재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동네였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품 갈래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 작품은 고려 시대에 창작되었던 고려 가요입니다. 국어가 아름다운 게 이런 거죠. 같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가요라고도 하고요. 고려 소교, 그 다음에 고려 가요 줄여서 고려 가요 줄여서 여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소교라는 명칭을 제가 조금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속되다라고 할 때 그 속자입니다. 즉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속된 노래, 즉 지배층이 아니라 평민층들이 주로 창작하고 즐겼던 노래다. 요거 정도는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평민의 문학이다. 선생님 일단 이렇게 1번 적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배층들이 쓴 것보다 한자가 적고요. 순 우리말 사용이 상당히 두드러지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셔야 될 게, 그 양반들이 쓴 시조라든가 가사를 보게 되면 감정 표현이 나오더라도 많이 좀 깔끔하게 좀 정돈돼서 꾹꾹 눌러 담겨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평민들이 쓴 문학을 보게 되면 감정을 절제하는 경우보다는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 작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평민문학인 고려가요의 특징 두 번째를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게, 일반적으로 공유가 되는 형식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100번이고 강조할게요. 일반적인 특징이라 했습니다. 국어의 100%인 경우 거의 없으니까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쳐볼게요. 서경이 아재가, 요 밑작업 좀 할게요. 여기 서경별곡 보시게 되면 제가 괄호치는 부분 똑같이 괄호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들은 좀 빼고서 일단 할게요. 왜 이렇게 길어? 잠깐 좀 서둘러서 할게요. 반복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끝났나? 안 끝났구나. 진짜 왜 이렇게 길지? 잠깐만. 나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같이 하시길 바래요. 거의 다 끝났어. 이거 하다 시간 다 가겠다. 잠깐만. 귀찮아. 됐나? 됐다. 지금 부분, 됐다. 괄호친 부분 지금부터 해석 안 하겠습니다. 자, 괄호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요. 자, 이게 이렇게 끊어집니다. 서경이, 서울이, 말하나. 닭꼰대, 소성경, 고요의 말은. 뒤는 안 할게요. 첫 번째 특징 나왔습니다. 삼음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것도 수능 때까지는 가져가세요. 그 음보율 보면 그 마디수요. 마디수가 반복해서 운율을 만드는 거를 음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문학 보게 되면 어차피 3음보 아니면 4음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3음보가 나오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 꼭 설명에 이런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이 작품은 따라서 미묘적인 운율, 민율적인 율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민요가 아마 아리랑일 것 같은데 아리랑이 보면 삼음보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치? 민요에서 삼음보가 많이 나오니까 삼음보가 나오면 민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적을 건데 조금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이 좀 많습니다. 적어보면 1년, 2년, 3년.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같이 해주세요. 5연, 6, 7, 8. 글씨는 날아가도 이해 좀 해줘요. 힘들어서 그래. 10, 11, 12, 13, 14. 총 14기연이네요. 그쵸? 그리고 강연의 끝부분이 똑같은 말로 반복되는 거 확인하셨죠? 2번하고 3번 연달아 쓸게요. 2번. 고려가요는 지금 보신 것처럼 연이 나눠져 있는 분연체의 특성 띠는 게 일반적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강연의 뒷부분에 후렴구가 나타나는 게 또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참고로 분연체라는 말도요, 수업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좀 사용하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연, 연이 나눠졌다. 같은 맥락에서 연이란 말 대신에 절, 1절, 2절 우리 이런 말 쓰잖아. 그쵸? 분절체란 말을 쓰실 때가 있고 아니면은 챕터 1, 챕터 2, 장, 분장체 이렇게 수업하시는 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분연체랑 분장체란 말을 합쳐버리게 되면 연장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연장체. 연장체라고 하면 길어졌다가 아니라 연과 장으로 구성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오셨습니까? 자, 하는 김에 후렴구도 미리 정리를 하자고요. 자, 지금 후렴구가 지금 위 두어릉숑 두어릉숑 다링딜인데 앞만 봐도 이 후렴구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얘네들 의성어래요. 음성상징어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의성어 이게 아니라 이게 저기 현악기 소리래요. 그 현악기 그 줄악기 있잖아. 줄악기 검은고나 가야금이나 기타 같은 거. 기타? 비슷하긴 하다. 디링디링 그치? 자, 결론만 가겠습니다. 후렴구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도 똑같은 부분에서 반복이 됐으니 이 후렴구들은 운율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겠죠. 참고로 운율이 형성되었으니까 마찬가지 화자의 흥도 고치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면은 일단 전제는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3번 하나 더 적어야 되거든요. 일단 본문 내용 좀 분석 좀 하고 3번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경이 앞에 가르친 부분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서경이 아까 말씀드린 평양이 서울.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캐피탈 수도라는 뜻으로 이해합시다. 아까 전에 평양은 고려시대 제2수도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수도이지만 됐죠? 닭곤대. 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쌤은 이 정도로 의역을 하겠습니다. 살아온 곳, 소성경, 작은 서울, 경성, 서울, 그러니까 작은 수도, 즉 평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양. 여기를 고요히 말은 자,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꽤 유명한 고전 어휘입니다. 괴다 요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선 턱 깨고 바라보잖아. 그치? 사랑하다. 고요히 말은 즉 사랑하지만 내가 살아온 곳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자, 여기 요 말씀 잠깐 현관 표시 한번 해놓을게요. 하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힘으론 이별보다는 당신과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 현관 표시 한번 할게요. 자, 질삼배 버리고 자, 질삼배가 뭐냐 그러면 따로 적겠습니다. 그 길쌈이란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르더라고. 배라 그러면 옷감이고요.
길쌈이라 그러면 바느질을 하는데 약간 조금 그 돈 받고 아니면 식량 조금 받고서 그 돈 받고 바느질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길쌈입니다. 내가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이별할 바에는 됐습니까? 밑에 갈게요. 괴실한데 사랑하신다면 여기 괴다 또 나왔다. 사랑하신다면 우러곰. 자, 우러곰도 쓰면 여기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우러곰. 고1 때 중세국어 배웠습니다. 이어적기라 했죠? 됐죠? 곰이라 그러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 말이 되게 귀엽게 한 거야. 울어. 강조한 겁니다. 울어곰, 강조. 울면서 존니노이다. 따르겠습니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연까지 해석은 끝났습니다. 조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아까 형광펜 표시된 애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어들이어서 제가 강조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추론 가능합니다. 현재 화자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살아온 곳은 평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곳이 작은 서울이라 그랬으니까, 그쵸? 자, 따라서 1번. 자, 화자에게 있어서 서경은 삶의 터전이다. 요거 하나. 두 번째 갈게요. 아까 길쌈배, 아까 뜻, 이거 꽤 중요합니다. 바느질이라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 고려 후기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남녀 간의 가정 내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철저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편입니다. 바느질은 남성의 일, 여성의 일, 여성의 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화자는 자, 질삼배라는 그 시어가 나온 것 보니까 일단 여성 화자일 것 같다. 요거 안에다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그냥 바느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거라 했잖아, 그치? 요 질삼배가 여성 화자인 이 사람의 생계 유지 수단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색깔펜 좀 바꿀게요. 요 말인 것 같아. 지금 이 사람 상황까지 이해했어요. 현재 이 사람은요. 3번 갈게요. 이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찬 건 아닌 것 같아. 버림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당신과 이별할 바엔 내가 살아온 것도 사랑하고 내가 지금 먹고 살면 길쌈배도 필요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사랑하신다면 나 울면서 그거 다 버리고 따라가겠다며. 그치? 이별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요거에 대한 답변 가능할 것 같아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자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처지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있는 여성이구나까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 태도가 나온다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에서 4연 내용 정리 한번 할까요? 1에서 4연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하면 아까 그 거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보여. 이별 상황을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자, 5, 6, 7, 8로 넘어가겠습니다. 5연 갑니다. 구슬이 구슬, 비즈 바위에 디신달. 자, 단어 하나 적을게요. 디다.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서 이렇게 씁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이때는 그 디다인데 지금 말로 바꾸면 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다의 뜻입니다. 떨어지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됐습니까? 긴. 자, 서답형 나오는 학교들은요, 요거 공부하실 때 요렇게 공부하세요. 긴, 히읗. 요게 한 개 단어입니다. 히읗 종성체언이라 그러죠. 끈이란 뜻입니다. 스트링.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요 나난셈 괄호 칠게요. 자, 앞에 쌤이 괄호 쭉 쳤던 거 기억하시죠? 요거 해석 안 합니다. 이따 설명할게요. 자, 아무튼 밑으로 넘어갑니다. 5년에서 6년까지 했고, 자, 즈문해를 즈문 1천 천해 해니까 년 천년을
외오곰, 아까 나왔던 그 곰 똑같은 겁니다. 외롭게, 외롭게, 여신들, 여다도 기본어입니다. 뜻이 보통 두 가지인데요. 가다의 뜻으로 쓰일 때가 은근 많고요. 다음에 2번 살아가다, 지내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둘 중 하나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이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지낸들. 신, 앞에 나왔던 끈하고 대응되는 느낌 나죠? 믿음이야. 믿음이야. 그칠이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난 요것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 8년까지 정리했습니다. 얘는 좀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같은 말 좀 반복해서 미안해.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5에서 6년. 근데 뒤로 넘어갔더니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화자가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당신에 대한 사랑이야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7년에서 8년입니다. 자, 쓰고 봤더니 구조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따라서 표현상의 특징 얘기할 겁니다. 일단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좀 더 가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게 화자가 천년을 외롭게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슬이 뒤에 7년에서 8년까지 나타나 있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바위에 구슬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을 외롭게 사는 것과 동일한 상황, 즉 시련, 고난 혹은 임과 이별한 이후의 삶의 모습을 말한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한 번만 더 할까? 끈은 끊어지지 않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 변하지 않아. 화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슬, 믿음 나타내기 위해서 끈, 그리고 시련 나타내기 위해서 바위. 전반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이 쓰여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참고로 표현법 하나를 더 가셔야 될게요. 애들 공부할 때 이거 많이 놓치더라. 화자가 천년을 외롭게 산다라고 써 있잖아. 그치? 자, 두 가지 할 겁니다. 가정법 쓰였다는 거 하나 뽑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족땡닷컴이라고 그 문제 있죠. 기출문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문제가 좀 많아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유는 뭐 단순하죠. 사람이 천년을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솔직히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가 싶긴 한데,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면은 표현법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정리를 하면은 5에서 8년까지는 변치 않는 사랑의 태도. 글씨 좀 이쁘게 쓰고 싶다. 왜 이렇게 이쁘게 안 써질까요? 됐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태도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다양한 표현법 통해서. 됐습니까? 9에서 12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연까지 엄청 기네. 자, 시작합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여기 메모 좀 할게요. 놓았느냐, 보트를 내어서 놓았느냐 사공아. 얘는 현관변 표시해볼까? 대충 상황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이미 여기 건너갔나봐. 여기가 되셨지? 화자가 그 건너편에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사공아, 여기 사공, 여기 배 이렇게. 잘 그렸어. 사공, 화장. 야, 우리 남친 저 배 타고 건너갔잖아, 이 나쁜 놈아. 아니, 대동강 넓은 거 나도 알아. 근데 왜 배를 내어 놓았냐고. 우리님이 이 배 타고 너 때문에 떠나갔잖아. 뭐 대충 상황 이해하셨어요? 계속 할게요. 그래서 요 사공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풀이 대상이 됩니다. 멀쩡히 앉아있다가 얘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겠냐, 손님 왔으니까 뭐 배를 태워준 것밖에 더 있겠냐, 그치? 근데 화자가 얘한테 화내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계속 할게요. 화풀이 대상 계속 할게. 근데 얘가 화를 내는데, 화를 내도 지켜야 될 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켜줘야 될 거는 안 지킵니다. 그 가족을 욕을 해요. 무슨 말이냐? 밑에 갈게요. 네 가시, 너의 각시가, 네 아내가 럼난디, 음란한지 혹은 바람난지 몰라서 열배, 아까 그 여답니다. 가는 배, 지나가는 배에 얹었느냐, 얹다, 얹었느냐, 사공아.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게, 야, 이런 거지. 우리 이미 건너갔어. 근데 이 건너편에 누구도 있다? 사공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아내 너 지금 되게 음란하거든. 지금 바람났거든. 근데 우리 님 겁나 잘생겼어. 니네 와이프가 우리 임 딱 보잖아. 그러면 게임 끝이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하고 지금 화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상황 이해하셨어? 자, 그래쌤이 여기다가 지금 두 가지를 메모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야. 억지 주장 부리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종종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근거 없잖아, 그렇잖아. 괜히 기분 나쁘니까 얘한테 화풀이하고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억지 주장과 관련해서요. 한자성어로 견강부회, 아전인수. 제 한자성어 뜻은 좀 찾아주세요. 아전인수가 원래 그 자기 눈에 물대기, 내 눈에 물대기,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지 생각만 고집한다. 그래서 억지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일단 가셔야 될 게, 개인적으로 지금 적는 2번은 학교쌤 수업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해악성이 나타난다라고 수업하시는 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해악성이 나타난다 설명하면은 뭐 설명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괜히 애꿎은 사람한테 화내고 있으니까. 근데 뭐 내용이 뭐 이게 해악이란 말이 어울리는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내 생각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되셨습니까? 13, 14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이제 이어적기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여기 나온 게 꽃이란 뜻입니다. 꽃을 배 타고 들면 꺾을 것입니다. 하고서 나난에다가 쌤 괄호칠게요. 해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꽃을 꺾을 것입니다. 자, 주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가 써볼게요. 우리 임께서는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꺾어버리실 거야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꽃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쌤이 여기다 일단 세모표시 할 거거든요. 이 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림 잠깐 보자고. 우리 임 건너가면 사공 와이프랑 눈 맞을 거야 라고 아까 불안해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온 꽃은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성을 나타낸다.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쓰고 봤더니요. 여기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디였지? 9에서 14구나. 크게 두 가지 나눠서 할게요. 일단 사공에게 화풀이를 하는 장면이었다. 일단 적어 놓을 건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 결론적으로 지금 화자가 기분이 나쁜 그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님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건너가서 화가 난 거잖아, 그렇잖아. 원래 임한테 화가 난 거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눈앞에 있는 사공한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공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에게 간접적으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임에 대한 원망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용이 좀 많이 이상하긴 해요. 바로 앞에서
나 당신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내 사랑 안 변해. 그런 얘기 막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잖아. 근데 그러고서 맨 뒤로 넘어왔더니만 딴 여자 만날까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임에 대한 불신 이렇게 수업하시는 쌤이 아마 제일 많을 거고요. 불안감 이렇게 수업하시는 쌤도 아마 적지는 않을 겁니다. 불신과 불안감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은 1에서 14, 9에서 14형까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오셨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해석은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좀 더 짚어드려야 될 게 좀 남아 있어서 이어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관펜 색깔을 빨간 걸로, 파란 걸로 할게요. 지금도 내가 표시한 거 똑같이 해주세요. 일단 아질가 다 표시할 겁니다. 아질가 놓치는 게 없어야 될 건데 아질가 표시하고서 뒤에다 나난 한번 더 할게요. 아질가 여기 나난 뒤로 넘어가서 아질가 겁나기네. 아질가 한 번 더 아질가 더 해야 되겠구나. 아질가 마지막 나난 표시되었습니까? 자, 요 파란색으로 해석한 부분들이요. 명칭 기억하세요. 자, 일단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아질가만 보자. 아질가를 봤더니만은 반복이 돼 있죠. 같은 위치에서 그쵸? 지금 파란색 표시한 애들의 기본적인 기능은 1번 운율 형성입니다. 앞에 적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후렴구도 운율 형성 장치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운율을 형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흥을 높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운율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흥을 높이는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참고로 난안 들어갈게요. 난안 같은 경우는 여기 왜 들어가 있냐면 이 글자 수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걸로 볼게. 베타 돌면 거꾸리 이다 나난. 자, 앞에 나왔던 나난도 한 번 더 볼게요. 신있단 그철이 이까 나난. 이 작품 아까 전에 적었던 사문보에다가 쌤이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나 더 적을게요. 플러스 하고 적을게요. 마디수를 따지면 사문보가 많은데요. 글자 수를 보게 되면 세 글자나 세 글자 혹은 세 글자, 네 글자 요 구성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글자 수를 반복함으로써 운율 만드는 거를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글자 수. 저 나난이 존재하는 이유 이해하셨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세 글자, 네 글자를 맞춰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글자 수를 조정해서 글자 수 미안해 이거 고칠게. 글자 수로 하면 안 되겠다. 미안해요. 수율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뭐 이렇게 해도 결국 1번 얘기긴 하네요. 운율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미 없는 글자들입니다. 3번 다시 적어놓을까? 얘네들 다시 의미 없습니다. 수업할 때 저는 그래서 이거 빠밤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파란색 표시한 애들 그 명칭이요.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빈자리에 채워 넣었다. 그래서 여음구 음을 살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구절 여음구라고도 하고요. 흥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조흥구라고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용어도 다르고요. 나나라고 아질가도 구분하시는 쌤들이 있어요. 구분해가지고 뭐 아질가는 여음구고 나나는 좋은 거다 구분하시는 쌤이 있는데 이건 죄송해요. 저도 이제 뭐가 맞는지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쌤들마다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는 얘를 여음구라고 보는지 조음구라고 보는지는 기능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거지 뭐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파여가지고 어쨌든 이건 학교쌤 수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쓰고 나면은 진짜 서경별곡 쪽의 내용은 된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이 적었구나. 근데 쌤 욕심 조금만 더 낼게요. 페이지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용이 안 이어진다라는 거 좀 공감하셨을까요?
1에서 4년까지 이별 상황을 거부하고 있던 화자가 5에서 8년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변찮는 사랑의 태도를 보여줬으니까. 근데 갑자기 9에서 14년 넘어오게 되면 이맘때 불신 터트리잖아.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 공감하셨어요? 오케이? 나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작품은 앞만 봐도 이별 상황입니다. 끝에서 뭐 울고불고 난리가 치는 것 같은데 슬픔의 감정이 메인이 되는 작품에서 흥을 높이는 조흥구나 후렴구가 존재한다는 거 요거 조금 이상합니다. 자, 지금 말했던 것들이 왜 이 작품에 이렇게 특이하게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페이지 바꿔서 쓸게요. 별표를 칠게요. 이유는 요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가요가요. 전해지는 과정상에서 조금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게 있습니다. 왜 말이 꼬일까? 문제라기보다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가요라 그랬어요. 평민문학이라 그랬습니다. 평민이라니까 고려시대 말의 평민들, 고려시대의 평민들이라니까 이 양반들 한문 모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맨 처음 고려가요가 창작되었을 때는요, 진짜 민요 노래였을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고려시대에 평민층 사이에서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이건 또 뭘까? 잠깐만요. 졸려서 그래. 지금 새벽, 지금 밤 늦어서 미안해요. 평민층 사이에서 구비전승 되었을 것인데 여기 한 줄 비워두세요. 뭐 적을 거야. 그 고려 말에 들어가면서요, 얘네들이 궁중음악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그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고려말 모습 보게 되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막 몽골이 막 간섭하는 것도 있지. 그 와중에 귀족들 막 퇴폐하지, 퇴락하지. 그 와중에 부정부패 심해지지. 무신 정권 올라왔다고 막 그것도 막 피바람 불고 앉아있지. 시끌시끌하다고. 아니 백성들 사는 것도 생각하면 위가 시끌시끌하니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않아? 고려 말에요. 그래서 어떤 그 임금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일단 백성들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네들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조금 다스리지 않겠냐. 아니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좀 알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시 백성들이 부르고 있던 노래를 수집하는 거였대요. 그 민요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즘 관심사라든가 이 사람들 감정이 잘 녹아있을 테니까 그걸 수집하려고 한 거야.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려가요가 궁중음악으로 들어갔답니다. 여기 한 줄 비워두세요. 이때까지는 구비전승입니다. 이때까지는 기록으로 딱히 남겨있는 게 없었을 건데 이게 조선시대 들어가서 정확히 적을게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야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형태로 문자로 기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다 보면 중세국어 쓰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중세국어. 됐죠? 자, 여기까지 적어 놓으셨으면 하나씩 할게요. 자, 구비전승이라 그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말이 되게 웃겨. 이건 적지 마. 제발 적지 마. 예를 들어서 김땡땡이라는 그 선생님이 있다 칠게요. 김티. 이 사람이 키가 좀 작다고 쳐. 자, A라는 학생이요. 김쌤 딱 보고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해. 쌤, 키가 그렇게 안 커 보여요. 키 되게 작으시네요. 라고 얘기했다 칠게요. 되셨지? 근데 옆에 지나가던 B가 이걸 딱 보고서, 응? 쟤 김쌤이랑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B가 얘한테 물어본 거지. 야야야, 너 김쌤한테 뭐라고 했어? 나 김쌤 키 작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지? 그랬더니만 지나가고 있던 C가 또 그걸 본 거야. 야, 너 A랑 무슨 얘기했어? 그때 B가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저 김쌤 얘기했어. 김쌤? 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키가 142래. 그래서 응? 놀란 거야. 근데 지나가다 또 D가 또 봐요. 보고서 야 C야 너 아까 B랑 무슨 얘기했어? 아니 김쌤이란 사람 얘기하고 있었어. 응? 김쌤? 어떤 사람인데? 근데 C가 D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키가 125래.
저기 때 뭐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하셨을까요?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요, 지금처럼 왜곡되고 작품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보면 그 사람 똑같아. 항상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 거의 없어. 그러니까 말이 무서운 거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야기가 섞일 때가 있어요. 왜 요즘은 애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스승의 노래랑 이거 부르다 보면 꼭 끝에가 어버이 은혜 이 노래 가사로 끝나거든요. 이거 유튜브 검색해보면 되게 많을 거야. 아무튼 이게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중첩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 중첩이란 말에다 좀 강조 표시할게요. 아까 전에 1에서 아까 몇 번째였지? 4연까지랑 다시 할게. 1에서 4연까지랑 플러스 5에서 몇 년이었지? 8년까지랑 9에서 14연까지로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얘네 자체가 내용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 서로 다른 노래잖아. 특히나 지금 5, 8년이 태도로 보게 되면 앞에 1, 4연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 변치 않는 사랑. 근데 잘 보면 이건 구술 노래야. 구술 관련된 노래야. 그렇잖아. 이해했습니까? 이러한 내용적 통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요게 각각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개별적인 노래였을 거다. 즉 당시에 유행가처럼 돌고 있던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구비정승되는 과정에서 중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증거도 있어요. 자, 쌤이 참고 표시를 하고 별표를 그릴게요. 참고 표시하고 별표 그릴게요. 얘는 좀 지우자. 이거 예시가 좀 그지 같다. 잠깐만. 삭제. 갤럭시는 이게 좋아. 자, 아무튼 간에 정석가라고요. 정석가라고 고려가요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아까 구슬노래가 몇 번째 년이었냐? 5에서 6년이구나. 5에서 6, 아이고 정확히 쓸게 미안해. 다시 쓸게요. 여기 보게 되면 서경별곡에 나오는 구슬 노래가 그대로 나와요. 쌤이 요거를 다운을 받아놨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찾았다. 화면 끊겨서 미안해요. 자, 아무튼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요게 고려가의 정석가입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여기도 연 나눠져 있고 연 나눠져 있는데 여기 있다. 정석가 마지막 년 봤더니요. 몇 번째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맞구나. 아이고 내려갔구나. 6년 보시게 되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가요가 유행가들이 모여서 다시 할게요. 고려가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유행가들끼리 서로 겹쳤던 거다. 그 증거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궁중음악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요것도 문제가 돼. 아니, 임금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이별 노래야. 징징거려. 우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임금한테 조금 잔치 같은 느낌 좀 약간 즐겁게 좀 약간 공연하는 약간 그걸 원했었나 봐요. 난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궁중음악 편입되는 과정에서 1번 가겠습니다. 이때 미안 1번이다. 이때 후렴구라든가 아니면 여음구들이 편입되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후렴구와 여음구가 내용 자체랑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얘들은 철저하게 궁중에서 잔치, 그러니까 연회를 목적으로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재편집되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 보니까 슬픈 이별 상황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문자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때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조선시대의 선비들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사회였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 구분되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같이 있는 걸 좀 부끄럽게 여기고 약간 이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가 고려가요가 평민대 노래라 그런가 역시나 사랑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이때 고려가요가 비판 대상으로 떨어집니다.
고려가요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비판하는 명분은 항상 똑같아요. 남녀 상열지사라는 명분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가사의 뜻입니다. 참고로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요, 요거를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었어요. 서경별곡에서 남녀 상열지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 조금 문제가 좀 특이하다 싶었는데 뭐 듣고 나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여기래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뱉아들면 꺾을 것입니다. 왜? 다른 여자 만나서 외도, 불륜, 뭐 그런 단어 있잖아. 좀 특히 민망한 단어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적어놓을까? 여기가 남녀 상열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뭐 다른 학교 기출문제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고려가요 서경별곡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다. 드느라 고생하셨고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고전 시가는 해석 싸움입니다. 어휘들 다 꼼꼼하게 다 외우고 들어가세요. 내용만 잔뜩 외우고 들어갔다가 어휘 문제 나오면 다 쓰러지더라. 우리 그러지는 말자고요. 됐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